안녕하세요. HLB가 2019년에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선정되었던 것과 데자뷰인 것처럼 아스코에서는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보세라닙의 임상 시험을 진행한 연구자가 공로상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어워즈입니다. 공로상이고요. 소속은 미국 모핏 암세터 연구소라고 합니다. 이름을 보니까 링빙멍, 중국인인 것 같죠? 그리고 HLB는 뉴스 기사가 오늘 크게 두 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양 이상 임상 결과입니다. 포스터 세션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허가용 임상 시험으로는 세계 최초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임상 3상이 보통 허가용이잖아요. 그런데 선양낭성암은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허가용 임상으로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라고 붙은 것도 아직 출시된 약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적응증에서는 HLB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가 어땠는가 보면 치료 전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80%가량 환자에게서 치료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HLB 스케줄을 보면 이번 아스코 발표와 별도로 FDA와 가속 승인 및 NDA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HLB는 선양낭성암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치료제가 없죠. 방사선 치료나 서저리, 수술 같은 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HLB의 리보세라닙은 다른 항암제들에 비해서는 반응률이 좋거든요. 다른 것들은 5에서 10% 수준이거나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리보세라닙은 상대적으로 반응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을 주도한 강영석 캘리포니아대 의대교수에 따르면 6개월 이내 급격히 악화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을 투여한 결과 80% 이상의 환자에게서 암의 성장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아직까지 FDA 허가를 받은 약물이 없는 성낭암 분야에서 리보세라닙이 새로운 치료제로서 높은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뉴스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죠. 보통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죠. 하지만 선반영이라는 것은 그냥 갖다 붙인 단어이고 결국에는 판단해야 되는 것이 가격에 집중할 것이냐, 회사의 가치에 집중할 것이냐,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에 집중을 한다면 해당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뉴스 기사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가치에 집중을 한다면은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가격이 떨어졌다면 싸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을 더 중요시하게 봅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가 나왔을 때 가격이 오르면 좋은 뉴스 기사고 가격이 내리면 안 좋은 뉴스 기사였다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에 집중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해당 뉴스 기사들이 추가 상승하기 위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선양낭성암 임상 결과는 애스트랙으로 이미 발표가 되었었죠. 우리가 해당 내용을 저번 주에 이미 다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복된 재탕 뉴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되긴 했죠. 하지만 핵심 뼈대는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항암제들은 반응이 거의 없었는데 리보세라닙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저번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죠. 그 다음 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기대하고 있고 가속 승인에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NDA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는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80% 정도, 그리고 아스코에서 공로상을 받았다는 내용, 이렇게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있을 뿐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하다는 거죠. 이전에 나왔던 내용과 말이죠. 그리고 아스코 공로상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제가 해석하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 걸 보고 나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를 보고 나서 사후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스코 공로상은 이전 2019년도 베스트 오브 에스모랑 굉장히 유사한 제목인데 그 반응은 완전히 달랐죠. 2019년도에는 완전 급등을 했고 이번에는 오히려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또 한번 짜맞춰 보자면 베스트 오브 에스모는 리보세라닙의 가치 그 자체를 간접적으로 입증을 해준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리보세라닙이기보다는 연구자가 아스코 공로상을 받은 거니까 리보세라닙이 잘해서 받았다기보다는 연구자가 잘해서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시장이 좋았고 HLB도 급등했고 하면은 이것도 호재로 해석할 수가 있었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재료가 나와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도 들 수가 있겠죠. 아니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고 나서 사후 해석만 하면 실제로 매매 판단을 할 때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확률적으로 예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전에는 못 봤던 뉴스 기사다.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고 눈이 띠용 커지면서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HLB가 상승하는 초기에 나왔던 가남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은 새로운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하락할 것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더 높겠죠.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들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9년이랑 2022년 현재를 또 한데 묶어서 봐도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던 뉴스 기사는 2019년의 첫 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19년 첫 번째 리보세라닙 기대감은 위암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이번에는 간암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본질은 리보세라닙의 성공 기대감이었다고 보면 아무래도 2019년 첫 번째 재료가 강력하고 두 번째 2022년 재료는 그때보다는 조금 약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사후 해석입니다. 주가의 상태를 보고 나서 뒤늦게 해석을 해본 것입니다. 제가 알았다면은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뒤늦게 맞췄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도 지나고 나서 아 그게 그거였나?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아무래도 이제 실력이 탄탄하게 쌓여갈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예상하기보다는 과거를 공부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세 줄 요약입니다. 이번에 리보세라닙 간암 임상을 진행했던 연구자가 아스코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리보세라닙이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2022년에는 연구자가 아스코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약간 데자뷰의 느낌이죠. 디테일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가의 흐름도 정반대였죠. 그 외에 시장 분위기, 여러 가지 변수들도 굉장히 많이 달랐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